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인지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이러한 단서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와, 이렇게 단서 조항 넣으면 누가 계약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쵸?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네오비 조용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과 계약할 때 어떠한 것들을 확인하고 어떠한 내용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임대인이 법인일 때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임대인이 법인일 때 필수 확인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실제 계약을 진행할 때 필수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법인인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하죠. 그리고 좀 무섭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인을 설립해서 갭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역전세난 또는 경매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법인이 소유자인 경우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됐을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존재할 수 있겠죠. 하나는 계약 기간 만료가 돼서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계약 기간 중에라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때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계약 기간 중 사건, 사고가 없어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구체적으로 다양한 얘기들까지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법인이 임대인입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건, 바로 매매 금액과 보증금의 합을 비교해서 매매 금액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거죠. 매매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금액에 비해 보증금의 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나 혼자만 있으면 되는데 선순위가 있을 수 있죠. 선순위,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추가로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 주어야 하겠죠. 따라서 매매 금액이 보증금의 합보다 커야 한다라고 할 때 이 합은 나만의 보증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주택, 해당하는 부동산의 보증금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는 사실 매매 금액의 60% 이내여야 한다, 80% 이내여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같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아무래도 60% 정도 선이 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 80%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 없겠죠. 그렇다면 확실하고 안전하게 돌려만 받을 수 있다면 90%면 어떻고 100%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할 것인가가 바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해 주어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세입자가 제대로 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면 중개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만일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해야 됩니다. 경매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이 처분되었을 때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인지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이러한 단서 조항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와, 이렇게 단서 조항 넣으면 누가 계약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단서 조항은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게 되고요. 판례에만 존재하고 실무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특약입니다. 자, 또 볼게요.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이 확인이 돼야 돼요. 일단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무섭겠죠. 뿐만 아니라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의 경우 법인의 이행 의무가 있고 계약을 체결한 대표이사에게 그 이행 의무가 이전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법인과의 계약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도 법인을 이용해서 이러한 식의 투자들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책임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결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바로 경매로 인해서 매각했을 때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느냐라는 조건을 미리미리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 대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도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4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한 다음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거는 경매로 인해서 매각할 때 안전하게 배당을 받는다라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경매의 배당 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라면 경매의 배당 순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공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하죠. 그래서 잘 어딘가에 적어 놓으셨다가 잊어버릴 때마다 좀 상기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자, 1순위는요 경매 집행 비용이 돼요. 2순위는요 필요비와 유익비가 되겠습니다. 3순위는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선순위 임금 채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개월분의 급여, 3년분의 퇴직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사실상 이 금액은 같죠. 따라서 이 사람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가 이 사업체인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했어. 그런데 이 법인이 문제가 생겨서 법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붙여졌어 라고 얘기하면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할 때 법인이 어떤 법인이고 재무 건전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얼마나 큰 규모 있는 법인인지를 보통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자본금을 가지고 보통 많이들 확인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단편적인 방법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법인하고 계약할 때는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이 법인이 뭐 하는 회사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법인인지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법인이 이제 법인에 대해서 이 법인이 뭐 매출은 얼마나 되고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법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시는 이런 꼼꼼한 중개사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자, 다음에 4순위입니다. 4순위는요, 순위배당인데요. 일단 당해세, 담보물권, 우선변제권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를 지금 설명해서 예를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 당해세가 그동안 계속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 4월 1일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법정기일 기준으로 국세가 발생되는 날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를 비교해서 순서대로 배당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따라서 국세가 발생되는 날이 기준이지 등기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압류 등기한 날이 기준은 아니고요. 법정기일, 즉 세금이 발생되는 날이 기준으로 해서 당해세가 배당이 된다라는 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요. 이 기준들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순위에 따라 배당 순서가 이루어지게 되죠.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좀 하루라도 빨리 받아 놓으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5순위입니다. 5순위는 2순위 변제를 하고 남은 자녀 채권이고요. 6순위는 일반 조세 채권, 7순위는 각종 공과금, 보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가 해당되고요. 8순위는 일반 채권, 바로 가압류, 가처분 같은 일반 채권입니다. 배당표를 쓰다 보면 안분배당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서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배당 순위가 대충 이 정도 되고 우리가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4순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위에 나와 있는 1, 2, 3순위의 내용이 해당되지 않도록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순위에 있어서 안전하게 배당받을 수 있도록 빨리 순위가 설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이렇게 계약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인 임대인과 안전하게 계약하려면 일단 첫 번째죠.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및 계약 내용 그리고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원 의미하는 거예요.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및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확인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원을 가지고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가지고 확인해서 설명하도록 이 역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참, 여기에 있는 내용이요. 자, 그리고 이 외의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네오비TV 보시면 제가 벌써 한 시장의 조짐이 좀 이상할 때, 즉 2019년 초부터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전세에 가입하실 때는 보증보험 가입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영상들이 좀 있긴 있어요. 아마 너무 오래돼서 자료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바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가장 안전하게 세입자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물론 임대사업자냐 임대사업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 규정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바뀌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증보험료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아쉬운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쉬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임대인이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보증보험 가입해 줄 테니까 세입자로 들어오세요 라고 유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임차인이 가입할 때는 어떨까요? 사실상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저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이므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임대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냐, 임차인이 납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가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접수가 됐다라고 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이냐, 이 부분이 확인돼야 되고, 동시에 보험료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누가 납부하게 하는 게 계약 체계에 좀 더 유리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요즘 현명한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받습니다. 설령 본인이 전부 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러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는요, 금융권을 통해서 이중으로 점검하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중개하실 때도 비록 자기 자금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세자금 받아보는 거에 대해서 권유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너무 그렇게 큰 금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조그만 금액을 받아도 또는 큰 금액을 받아도 해야 되는 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에 6번째는요. 전세권 설정이 있겠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또는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이 확정일자 받으면 되죠. 다 아시는 것처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굳이 전세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확정일자 받은 날이 전세권 설정하는 거하고 사실상 그 효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확정일자로 진행하죠. 왜 전세권 설정 안 할까요? 일단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설정 등기, 말소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게 돼서 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설정 비용이 확정일자를 받는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아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만 받으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만 확정일자를 잔금 치고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이에요. 왜냐?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주민센터에 갔더니 확정일자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잔금 날짜가 안 돼서 확정일자 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혹시라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등기소, 법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정일자를 잔금 전에 미리 받아둬라. 이것도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법인이죠.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생기게 되면 법인이 책임지는 거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법인이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죠? 법인이 말 그대로 무슨 경제사범으로 구속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여러분이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면 법인의 대표가 빠져나갈 수 없겠죠. 따라서 계약 체결한 법인의 대표에게 끝까지 쫓아가서 채무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실행하고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의 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법인인데, 이거 무서워요. 네, 이거 해도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대로 꼼꼼하게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인 임대인과의 계약, 이렇게 진행해라 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